안녕하십니까, 캡쌤입니다. 오늘은 헨드릭 하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멜은 1630년 네덜란드 호름킨이라는 도시에서 태어납니다. 네덜란드는 운하가 연결되어 있어 곡물을 운반하는 선박과 왕래가 잦았으며 상업도시로도 크게 성장합니다. 하멜의 가족은 대대로 호름킨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16세기 네덜란드는 해외 무역을 발달하면서 중국, 일본, 오세아니아, 아메리카에 걸쳐 해상 무역을 왕성하게 일어나는 곳이었습니다. 1602년에 설립된 네덜란드 동인도회사는 이러한 해상 무역을 배경으로 막대한 부를 축적하였는데, 헨드릭 하멜은 1651년 네덜란드 동인도회사에 취업하게 되었습니다. 선박의 포수로 지금의 자카르타로 건너가게 됩니다. 자카르타에서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의 본사가 있었으며, 동양의 향신료와 중국과 일본의 청아백자를 가져다가 유럽에 되팔아 막대한 부를 쌓았습니다. 하멜은 이곳에서 근무하면서 기록을 하는 서기관으로 일하게 됩니다. 1653년 효종 4년 7월 달에 하멜은 상선 스페르웨르 호를 타고 타이완을 거쳐 일본 나가사키로 가게 되었는데, 항해 도중 태풍을 만나 일행 36명과 함께 제주도에 표착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제주 목사였던 이원진이 하멜 일행을 체포하고 감금하였습니다. 네덜란드 출신으로 조선에 귀화한 박연이 한양에 내려와 통역을 하며 하멜 일행과 소속된 정체를 파악하였습니다. 하멜 일행은 제주도를 탈출을 시도하였지만 실패하였고 10개월 동안 감금되어야 했습니다. 이듬해 한양에 압송되어 신문을 받았고, 하멜은 조선의 임금인 효종을 아련하게 됩니다. 자신의 포를 다루는 포수의 경험 때문에 신무기 개발을 지원하는 훈련도감이라는 곳에 배치됩니다. 당시 조선은 북벌 정책을 추진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의 문물과 지식이 무기 개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였습니다. 청나라의 사신이 조선을 방문하자 하멜은 이들을 찾아가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탈출을 도와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런 사실이 발각되어 처형될 위기로 몰리기도 하였고, 1656년 3월 한양의 훈련도감에서 힘겨워지자 전라남도 강진으로 유배되어 병영성에 소속시킵니다. 이곳에서 엄격한 감시를 받으며 봉사하였습니다. 당시 흉년으로 생활이 궁핍하여 먹을거리를 구걸하기도 하였습니다. 1660년 전라 병영에 있는 부임한 졸도사 구문치는 하멜 일행에게 비교적 관대하여 이들에게 집과 텃밭을 제공하였습니다. 그들은 7년 동안 전라 병영성의 근처에 초가집을 짓고 머물렀습니다. 1663년 현종 4년에 흉년이 들자 하멜 일행은 남원으로 5명, 순촌으로 5명, 요수로 12명 이렇게 분산되어 배치되었습니다. 하멜은 요수 전라자수영에 비대었고, 고된 노역과 생활고에 지쳐 탈출을 결심하였습니다. 효종 7년 마침내 7명의 동료와 함께 배를 타고 탈출하여 일본 히라도를 건너가서 나가사키에 탈출을 성공합니다. 나가사키는 네덜란드의 동인도 회사의 상권이 있었으며, 이를 통해 일본 바쿠후에도 조선에 남아있는 네덜란드 선원들이 석방교섭을 진행되었습니다. 1667년 석방교섭이 완료되어 조선은 남아있는 동료도 모두 석방되었고, 1668년 네덜란드로 귀국하게 됩니다. 네덜란드로 돌아간 하멜은 제주도 난파기, 조선 국기 등을 편찬하고, 국내에서는 하멜 표류기를 알려진 보고서를 발표하였습니다. 그의 생활 13년간의 기록으로 한국의 지리, 풍속, 정치, 군사, 교육 등의 유럽에 소개하는 최초의 문헌이 되었습니다. 하멜 표류 보고서는 자신의 동료가
조선에 억류되어 13년간에 받지 못했던 임금을 청구하기 위해 작성한 보고서였습니다. 이 보고서는 출판되자 네덜란드와 유럽의 선풍적인 인기를 얻게 되었고, 전혀 알려지지 않았던 조선이 유럽에 알려지기 시작하였으며, 당시 일본이 조선과 무역해서 많은 이익을 얻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네덜란드 동인도에 사는 조선과 직접 교역을 위해 1000톤급 코리아호를 건조하였으나 일본 바쿠의 반대로 코리아호는 조선을 향해하지는 못하였습니다. 평생 독신으로 살다가 1692년 2월 12일에 그만 죽게 됩니다.